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의 비법 컨쇼는 3학년 생활기록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학년 생활기록부에 대한 아이들의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3학년 생활기록부는 뭘 해야 하나요? 3학년 생활기록부 그거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진짜 장담컨 말씀드리는데 3학년 생활기록부는 살아있습니다. 3학년 생활기록부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 2학년 때 생활기록부는 다 만들어진 거고 3학년 때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3학년 생활기록부가 왜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1, 2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만들었으니까 3학년 땐 공부나 해 라고 말하지만 그게 진실된 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만약에 교과전형이나 아니면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3학년 생활기록부는 죽었겠죠.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3학년 생활기록부는 진짜 중요합니다. 일명 학생부 생활기록부 살아있어요. 그런데 보통 공부하는 시기가 3학년이다 보니까 생활기록부에 대한 관리를 잘 안 하는 게 문제죠. 어떤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적으로 보는 그 학생부 종합을 1학년, 2학년 생기부 보고 3학년은 안 보겠어요. 안 그래요. 1학년, 2학년 생활기록부만큼 3학년 생활기록부도 되게 중요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생활기록부는 살아있어요. 그러면 3학년 생활기록부는 도대체 뭘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동아리가 살아있고요. 두 번째, 봉사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봉사활동은 1, 2학년 봉사활동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1학년, 2학년 봉사활동만큼의 시간은 안 되겠지만 3학년 봉사활동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3학년, 1학년, 2학년 생활기록 봉사활동이 대학교에서 시간도 솔직히 좀 보긴 보지만 솔직히 시간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꾸준성이에요. 일관성이라고요. 그래서 학교 봉사활동보다는 외부 봉사활동, 개인 봉사활동은 되게 중요시하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의 그 봉사활동이 연관성이 있거나 아니면 좀 꾸준하게 한 곳을 나갔다라는 그런 라인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1학년, 2학년 때 봉사활동하고 3학년 때 공부 아니라 봉사를 못했어요 라고 하는 학생을 과연 대학교가 좋아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 꾸준하게 나갔던 어떠한 봉사가 있다라면 3학년 때도 최소한 봉사 시간을 조금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동아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3학년 때 공부하다 보니까 동아리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 저 동아리 활동 안 해요. 알아? 안 하는 거. 그런데 생활기록부에는 동아리가 살아있단다. 네가 2학년 때 했던 동아리가 그대로 연장돼서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 2학년 때 만들어졌던 자율 동아리를 3학년 때 연장시킬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3학년 때 자율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에 맞거나 발전 가능성에 묻어서 리더십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게 3학년 때 자율 동아리를 하나 만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허락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아이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3학년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동아리 라인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의 완성도를 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동아리 살아있는 부분과 봉사활동은 아직 조금 ING 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학년 생활기록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요? 3학년 생활기록부를 2학년이나 1학년 때처럼 량으로 많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생활기록부를 분석하셔야겠죠. 1학년, 2학년 생활기록부를 분석했을 때 전공 적합성이나 아니면 어떤 학업 역량에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발전 가능성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보여줄 부분이 있다라면 3학년 때 그 동아리나 어떤 창의 체험 활동 같은 부분에다가 완성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학년 때 아이가 A라는 경제활동 동아리를 했다라면 2학년 때 경제활동 동아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3학년 때는 후배들을 데리고 어떤 역할을 했던 부분을 완성하는 모습들, 아니면 활동보고서 같은 거 2학년 때 활동보고서를 만든 게 있거나 아니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게 있다라면 3학년 때는 그걸 가지고 동아리 라인으로 논문 하나 정도를 완성하는 거.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언론에서 논문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문을 안 보겠다. 그리고 보통 학교들도 논문에 대한 비중을 낮추겠다고 하겠지만
논문을 안 보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학과와 관련된 어떤 라인이 만들어지는 논문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어떤 활동을 통해 2학년 때 어떤 주제를 갖고 연구를 했다라면 3학년 때 그거 갖고 소논문 하나 만들면 스토리가 연결되잖아요. 그걸 자소서 2번에다 많이 놓겠죠. 그런 식으로 3학년 생기부에는 어떤 완성되는 질이 좀 좋은 그러니까 질적인 생활 기록부가 만들어져야 돼요. 양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질적으로 어떠한 1학년, 2학년의 스토리가 연결돼서 완성되는 어떠한 이야기의 끝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걸 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서 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갖고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의 완성도는 3학년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생활기록부는 죽은 게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으십니까? 보통 지금 지금 이거 방송 날짜가 7월입니다.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7월달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교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자기소개서 써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웃긴 거예요. 7월달에 자기소개서를 쓴다? 또한 저희 지금 컨쇼 과정 컨설팅 신청하신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써오라 그러는데 왜 아직 그 자기소개서 컨설팅 라인을 안 짜주시냐고. 왜 안 짜겠습니까? 짤 게 없습니다. 짤 게 없어요. 1학년, 2학년 생기부 가지고 뭘 짜겠어요? 3학년 생기부가 아직 안 나왔는데 1학년, 2학년 생기부를 지금 분석한 상태겠죠. 그래서 3학년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거 제시를 통해 갖고 기다려야죠. 3학년 생활기록부 나올 때까지. 그게 다 나오면 그거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언제 만드는 거냐면요. 9월 초에 만드는 거예요. 생활기록부가 다 만들어지고요, 어머님. 생활기록부가 다 나오면 그거 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 빼서 개요를 짜고 스토리를 만들지 아니면은 어떤 중점을 살려서 갈지 그거를 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어차피 다 버려야 돼요. 어차피 9월달 돼서 3학년 생활기록부 나오면 다시 써야 된다고요. 그때가 지금 기말고사 끝나야 될 거 아니야. 내신 성적도 좀 봐야 되는데. 근데 무슨 자기소개서를 벌써 쓰고 계세요. 시간 아깝게. 그냥 공부나 하라고 하세요. 모의고사 공부하는 게 낫겠네, 그 시간에. 9월 모평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오래 쓰는 게 아닙니다. 개요가 딱 짜지고 스토리 개요가 짜지면은 바짝 준비해갖고 한 일주일 안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지금부터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3학년 생활기록부 잘 만들고 잘 완성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완성되고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자기소개서의 중점적인 부분을 쓰는 거고요. 더 재밌는 건 제가 이제 합격한 아이들의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분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입학사정관이랑 면담을 해보면 학교마다 자기소개서를 추구하는 그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I라는 학교는요, 스토리 만들어 오라고 하고요. K라는 학교는 스토리 만들면 떨어뜨리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기가 막히게 스토리가 만들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자기소개서 진짜 막 그렇게 스토리 짜고잖아. 그러면 손 탄 거야. 그건 누군가가 첨삭해줬어. 우리 그거 안 봐. 라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K학교는 뭘 중요시하냐면요.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의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한두 줄을 써주신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그러면 그 결과 나온 것 중에 내가 좀 부각시키고 자랑하고 싶은 거를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동기와 과정을 통해서 자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중점적으로 막 풀어헤치는 거를 좋아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하나를 만들어갖고 모든 학과야 똑같은 동일학과에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학교별로 그 성격에 맞게끔 자소서는 두세 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학교 성향이 비슷하다면, 학과가 똑같다면 하나 만들어서 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학교 성향이 다르고 학과가 조금 변경이 있다면 어떤 애가 회계학과를 집어넣고 경제학과를 집어넣으면 경제와 회계는 한 끗 차이로 보이겠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두 장 만들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솔직히 만들어지는 패턴이나 이런 거가 솔직히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데 일단 그거는 일단 자기소개서 얘기고요. 자기소개서는 우리 자기소개서 강사님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해주실 거고요. 자기소개서는 언제? 9월 달에. 뭐 나오고? 생활기록부 다 완성되면 그때 하시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대한민국 최초 수시 예측 프로그램 컨쇼혁명에 대해서 하도 질문이 많아서 아예 방송으로 대답을 해드릴게요. 7월달, 지금 이제 기말고사 기간 7월달에 컨쇼혁명을 신청하시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아직 자기 그 생활기록부 3학년께 다 완성이 안 됐는데 컨쇼혁명을 신청하면은 안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7월달 컨쇼혁명 수시 예측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은 9월달 그 컨쇼혁명 신청하신 거랑 방향이 좀 다릅니다. 지금 신청하시게 되면은 1학년, 2학년 생활기록부를 저희가 분석을 하겠죠. 그 분석을 통해 갖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학과를 선정해 드립니다. 어떤 학과가 1학년, 2학년을 통해 갖고 어떤 학과가 참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머님이 집어넣으신 그 학과에 대한 합격 확률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부분도 다 보여드리고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학과나 학교에 대한 추천 학교들을 알려드리는데 3학년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하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완성도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학과, 어떤 학교가 유리합니다라는 거를 과정 컨설팅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지금 7월 컨설팅을 신청하시면요. 그러니까 9월달이랑은 그 밑에 저희 컨설턴트 평에 대해 그 부분이 좀 다르고요. 만일 이게 진짜로 말할 게 많잖아요. 막 글쓰기가 너무 많으면 저희 전화를 드립니다. 유선상으로 설명을 해드려요. 어떤 생활기록부를 완성하고 뭘 준비하셔야 되며 뭐 봉사나 동아리나 어떻게 완성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걸 통해 갖고 생활기록부의 완성도를 좀 보강해드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7월 컨쇼 혁명입니다. 그리고 9월 컨쇼 혁명은 좀 다릅니다. 9월에는 어차피 생활기록부가 다 나온 걸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봉사시간도 넣으셨을 거고 내신도 넣으시고 학교장 추천도 넣으시고 다 거기에 맞춰서 넣으시고 생활기록부 뭐 창의체험이나 독서활동이나 세부사항은 저희가 첨삭해달라고 했잖아요. 첨삭이란다. 죄송해요. 첨부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차피 다 나와 있는 생기부를 분석해갖고 그거는 저희가 뭐 원하시는 학교와 학과에 대한 합격률이나 그리고 저희가 추천해주는 대학 왜 추천했는지에 대한 컨설턴트의 평이 나가는 게 9월 컨쇼혁명이고요. 7월 컨쇼혁명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가격과 상관없이 집어넣으시면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7월 컨쇼혁명을 신청하시면 생활기록부의 완성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9월 컨쇼혁명을 신청하시게 되면 정말 결과 컨설팅, 저희가 컨쇼혁명에서 보여드리는 보편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데이 컨설팅 분석방송 컨쇼 오늘 3학년 생활기록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학년 생활기록부는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의 완성도를 높이시는 1학년, 2학년 스토리를 한번 잘 짜보시고요. 그거에서 조금 부각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이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3학년 생활기록부에다가 그 부분을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3학년 생활기록부는 양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질적인 부분의 완성도를 높이시는 부분으로 가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봉사활동 아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봉사활동의 부분도 좀 채워주셔야 되고 동아리가 살아있으니까 그 동아리 부분이나 그리고 3학년 때 논문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도 그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하나의 비법 대입 컨설팅 분석방송 컨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말고사 기간 7월달에 컨쇼혁명을 신청하시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아직 자기 그 생활기록부 3학년께 다 완성이 안 됐는데 컨쇼혁명을 신청하면은 안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7월달 컨쇼혁명 수시 예측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은 9월달 그 컨쇼혁명 신청하신 거랑 방향이 좀 다릅니다. 지금 신청하시게 되면은 1학년, 2학년 생활기록부를 저희가 분석을 하겠죠. 그 분석을 통해 갖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학과를 선정해 드립니다. 어떤 학과가 1학년, 2학년을 통해 갖고 어떤 학과가 참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어머님이 집어넣으신 그 학교, 학과에 대한 합격 확률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부분도 다 보여드리고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학과나 학교에 대한 추천 학교들을 알려드리는데 3학년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하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완성도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학과, 어떤 학교가 유리합니다라는 거를 과정 컨설팅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지금 7월 컨설팅을 신청하시면요. 그러니까 9월달이랑은 그 밑에 저희 컨설턴트 평에 대해 그 부분이 좀 다르고요. 만일 이게 진짜로 말할 게 많잖아요. 막 글쓰기가 너무 많으면 저희 전화를 드립니다. 유선상으로 설명을 해드려요. 어떤 생활기록부를 완성하고 뭘 준비하셔야 되며 뭐 봉사나 동아리나 어떻게 완성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래 그걸 통해 갖고 생활기록부의 완성도를 좀 보강해드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7월 컨쇼 혁명입니다. 그리고 9월 컨쇼 혁명은 좀 다릅니다. 9월에는 어차피 생활기록부가 다 나온 걸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봉사시간도 넣으셨을 거고 내신도 넣으시고 학교장 추천도 넣으시고 다 거기에 맞춰서 넣으시고 생활기록부 뭐 창의체험이나 독서활동이나 세부 사항은 저희가 첨삭해달라고 했잖아요. 첨삭이란다. 죄송해요. 첨부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차피 다 나와 있는 생기부를 분석해갖고 그거는 저희가 뭐 원하시는 학교와 학과에 대한 합격률이나 그리고 저희가 추천해주는 대학 왜 추천했는지에 대한 컨설턴트의 평이 나가는 게 9월 컨쇼혁명이고요. 7월 컨쇼혁명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가격과 상관없이 집어넣으시면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7월 컨쇼혁명을 신청하시면 생활기록부의 완성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9월 컨쇼혁명을 신청하시게 되면 정말 결과 컨설팅, 저희가 컨쇼혁명에서 보여드리는 보편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데이 컨설팅 분석방송 컨쇼 오늘 3학년 생활기록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학년 생활기록부는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의 완성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3학년 생활기록부는 뭘 해야 하나요? 3학년 생활기록부 그거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진짜 장난껏 말씀드리는데 3학년 생활기록부는 살아있습니다. 3학년 생활기록부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 2학년 때 생활기록부는 다 만들어진 거고 3학년 때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3학년 생활기록부가 왜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1, 2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만들었으니까 3학년 땐 공부나 해 라고 말하지만 그게 진실된 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만약에 교과전형이나 아니면 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3학년 생활기록부는 죽었겠죠.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3학년 생활기록부는 진짜 중요합니다. 일명 학생부 생활기록부 살아있어요. 그런데 보통 공부하는 시기가 3학년이다 보니까 생활기록부에 대한 관리를 잘 안 하는 게 문제죠. 어떤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적으로 보는 그 학생부 종합을 1학년, 2학년 생기부 보고 3학년은 안 보겠어요. 안 그래요. 1학년, 2학년 생활기록부만큼 3학년 생활기록부도 되게 중요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생활기록부는 살아있어요. 그러면 3학년 생활기록부는 도대체 뭘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동아리가 살아있고요. 두 번째, 봉사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봉사활동은 1, 2학년 봉사활동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1학년, 2학년 봉사활동만큼의 시간은 안 되겠지만 3학년 봉사활동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3학년, 1학년, 2학년 생활기록 그 봉사활동이 대학교에서 시간도 솔직히 좀 보긴 보지만 솔직히 시간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꾸준성이에요. 일관성이라고요. 그래서 학교 봉사활동보다는 외부 봉사활동, 개인 봉사활동은 되게 중요시하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의 그 봉사활동이 연관성이 있거나 아니면 좀 꾸준하게 한 곳을 나갔다라는 그런 라인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1학년, 2학년 때 봉사활동하고 3학년 때 공부하느라 봉사를 못했어요 라고 하는 학생을 과연 대학교가 좋아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 꾸준하게 나갔던 어떠한 봉사가 있다라면 3학년 때도 최소한 봉사 시간을 조금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동아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3학년 때 공부하다 보니까 동아리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 저 동아리 활동 안 해요. 알아, 안 하는 거. 그런데 생활기록부에는 동아리가 살아있단다. 네가 2학년 때 했던 동아리가 그대로 연장돼서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 2학년 때 만들어졌던 자율 동아리를 3학년 때 연장시킬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3학년 때 자율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에 맞거나 발전 가능성에 묻어서 리더십 이제 합격한 아이들의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분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입학사정관이랑 면담을 해보면 학교마다 자기소개서를 추구하는 그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I라는 학교는요, 스토리 만들어 오라고 하고요. K라는 학교는 스토리 만들면 떨어뜨리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기가 막히게 스토리가 만들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자기소개서 진짜 막 그렇게 스토리 짜오잖아. 그러면 손 탄 거야. 그건 누군가가 첨삭해줬어. 우리 그거 안 봐. 라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K학교는 뭘 중요시하냐면요.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의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한두 줄을 써주신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그러면 그 결과 나온 것 중에 내가 좀 부각시키고 자랑하고 싶은 거를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동기와 과정을 통해서 자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중점적으로 막 풀어헤치는 거를 좋아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하나를 만들어갖고 모든 학과야 똑같은 동일학과에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학교별로 그 성격에 맞게끔 자소서는 두세 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학교 성향이 비슷하다면 학과가 똑같다라면 하나 만들어서 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만일 학교 성향이 다르고 학과가 조금 변경이 있다라면 어떤 애가 회계학과를 집어넣고 경제학과를 집어넣으면 경제와 회계는 한 끗 차이로 보이겠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두 장 만들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솔직히 만들어지는 패턴이나 이런 거가 솔직히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데 그거는 일단 자기소개서 얘기고요. 자기소개서는 우리 자기소개서 강사님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해주실 거고요. 자기소개서는 언제? 9월 달에. 뭐 나오고? 생활기록부 다 완성되면 그때 하시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대한민국 최초 수시 예측 프로그램 컨쇼혁명에 대해서 하도 질문이 많아서 아예 방송으로 대답을 해드릴게요. 7월달, 지금 이제 기말고사 기간 7월달에 컨쇼혁명을 신청하시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아직 자기 그 생활기록부 3학년께 다 완성이 안 됐는데 컨쇼혁명을 신청하면은 안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7월달 컨쇼혁명 수시 예측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은 9월달 그 컨쇼혁명 신청하신 거랑 방향이 좀 다릅니다. 지금 신청하시게 되면은 1학년, 2학년 생활기록부를 저희가 분석을 하겠죠. 그 분석을 통해 갖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학과를 선정해 드립니다. 어떤 학과가 1학년, 2학년을 통해 갖고 어떤 학과가 참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머님이 집어넣으신 그 학과에 대한 합격 확률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부분도 다 보여드리고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학과나 학교에 대한 추천 학교들을 알려드리는데 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의 비법 컨쇼는 3학년 생활기록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학년 생활기록부에 대한 아이들의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3학년 생활기록부는 뭘 해야 하나요? 3학년 생활기록부 그거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진짜 장난껏 말씀드리는데 3학년 생활기록부는 살아있습니다. 3학년 생활기록부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 2학년 때 생활기록부는 다 만들어진 거고 3학년 때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3학년 생활기록부가 왜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1, 2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만들었으니까 3학년 때 공부나 해 라고 말하지만 그게 진실된 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만약에 교과전형이나 아니면 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3학년 생활기록부는 죽었겠죠.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3학년 생활기록부는 진짜 중요합니다. 일명 학생부 생활기록부 살아있어요. 그런데 보통 공부하는 시기가 3학년이다 보니까 생활기록부에 대한 관리를 잘 안 하는 게 문제죠. 어떤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적으로 보는 그 학생부 종합을 1학년, 2학년 생기부 보고 3학년은 안 보겠어요. 안 그래요. 1학년, 2학년 생활기록부만큼 3학년 생활기록부도 되게 중요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생활기록부는 살아있어요. 그러면 3학년 생활기록부는 도대체 뭘 봐야 될까요? 첫 번째, 동아리가 살아있고요. 두 번째, 봉사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봉사활동은 1, 2학년 봉사활동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1학년, 2학년 봉사활동만큼의 시간은 안 되겠지만 3학년 봉사활동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3학년, 1학년, 2학년 생활기록 봉사활동이 대학교에서 시간도 솔직히 좀 보긴 보지만 솔직히 시간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꾸준성이에요. 일관성이라고요. 그래서 학교 봉사활동보다는 외부 봉사활동, 개인 봉사활동은 되게 중요시하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의 그 봉사활동이 연관성이 있거나 아니면 좀 꾸준하게 한 곳을 나갔다라는 그런 라인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1학년, 2학년 때 봉사활동하고 3학년 때 공부 아니라 봉사를 못했어요 라고 하는 학생을 과연 대학교가 좋아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 꾸준하게 나갔던 어떠한 봉사가 있다라면 3학년 때도 최소한 봉사 시간을 조금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동아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3학년 때 공부하다 보니까 동아리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 저 동아리 활동 안 해요. 알아? 안 하는